상현에게 60대라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혹은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4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아내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났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상현은 무료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TV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활기는 상현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이 아파트에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은 벌써 1년이 넘었다. 옆집에는 이혼한 젊은 여자가 산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녀와 제대로 마주친 적은 없었다. 이름은 지연이라던가. 늘 밤늦게 귀가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렴풋이 보았지만 서로 인사를 나눌 만큼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그저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이웃일 뿐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늦은 시간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상현은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패기와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때,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퇴폐적인 밤의 세계. 그 시절의 자신은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을 뿐이었다. 억눌려왔던 욕망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상현은 답답한 마음에 캔맥주를 따서 한 모금 들이켰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텅 빈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욕망의 그림자. 어쩌면 이 무료한 일상이 그 욕망을 깨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상현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이 사는 옆집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상현은 그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지루함은 상현의 몸을 끈적하게 휘감는 거미줄 같았다. 며칠째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바깥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아내는 친구들과 신나게 돌아다닐 텐데 자신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늦은 저녁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 아내가 채워놓았던 반찬통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상현은 더 이상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다. 이러다 말라 죽겠군. 상현은 얇은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쌀쌀한 가을밤 공기가 폐 속으로 차갑게 스며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거리를 서성이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상현의 귀에 박혔다. 저런 활기찬 분위기에서 홀로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골목을 꺾어 들어가자 네온사인 간판들이 요란하게 빛나는 유흥가가 나타났다. 젊은 시절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던 곳이었다. 상현은 왠지 모르게 그 현란한 불빛에 이끌렸다. 어두운 삶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것처럼 보였다. 술집과 모텔 간판이 즐비한 가운데 청춘 노래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회식 때나 가보았던 노래방이었다. 상현은 망설임 없이 노래방 문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흥에 겨운 노랫소리가 귓가에 쏟아졌다. 상현은 어색한 발걸음으로 카운터로 향했다. 그에게는 그 밤의 지루함을 잊을 어떤 탈출구가 필요했다. 노래라도 부르며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었다. 상현은 안내를 받아 어둡고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 양옆으로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소리들은 상현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졌다. 방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소파와 탁자, 그리고 낡은 마이크가 상현을 맞았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한 곡 예약했지만 입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왔나 싶은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젊어 보이는 그녀는 상현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손님. 제가 지연이에요. 상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 지연이요? 상현은 무의식적으로 되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현의 옆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옆집 여자와 똑같았다. 혹시 옆집 사시지 않아요? 상현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내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손님. 제가 옆집에 사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상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평범한 옆집 여자가 밤의 세계에서 일하는 도우미라니.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상현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어쩐지 모를 배신감과 동시에 억눌려왔던 호기심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상현의 경직된 얼굴을 읽었는지 조용히 마이크를 건넸다. 오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잊고 노래나 한 곡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과 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주문처럼 들렸다. 상현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화장기 없는 평범한 얼굴과 지금 이 순간 화려하게 꾸며진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이 낯선 공간에서 마주한 익숙한 얼굴은 상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 금지된 호기심의 문을 열고 싶었다. 상현은 지연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로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지연은 굳은 채로 상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상현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상현은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평범한 옆집 여자의 몸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각이었다. 지연 씨 정말 괜찮은 거죠? 상현의 물음에 지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녀는 상현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상현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상현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상현은 조용히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연 씨, 나는 지연 씨가 궁금해요. 옆집에 사는 지연 씨가 아닌 여기 있는 지연 씨가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상현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둔 채로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막히게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안식처를 찾은 사람처럼. 상현은 그녀의 이런 모습에 묘한 동정심과 함께 은밀한 정복감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상현은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평범한 60대 노인의 모습이 아닌 억눌린 욕망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지연은 그런 상현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상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지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지연은 처음에는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입술을 열었다. 혀가 섞이고 뜨거운 숨결이 교차했다. 상현은 그녀의 입술에서 캔맥주 향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야릇한 냄새를 맡았다. 이 순간 상현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상현은 키스를 멈추지 않고 지연을 소파에 눕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상현의 행동을 받아들였다. 상현은 지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살결에 입을 맞췄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상현의 등 뒤를 긁었다. 그녀의 손톱이 상현의 등 근육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상현은 더욱 흥분했다. 그는 지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그녀의 블라우스 안에서 드러나는 검은색 브래지어와 풍만한 가슴은 상현의 욕망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지연 씨. 상현은 지연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연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상현은 그녀의 젖은 눈빛에서 자신과 똑같은 욕망을 보았다. 그녀 또한 이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이 낯선 공간에서 평범했던 옆집 여자와 금지된 욕망을 탐닉하는 상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다. 이 순간은 그에게 가장 짜릿한 일탈이었다. 상현은 지연의 브래지어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녀의 몸은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상현은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지연은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상현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상현은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자신의 귀에 닿는 것을 느끼며 쾌락의 절정에 달했다. 그 순간 상현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지연은 아픔과 쾌락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상현을 올려다보았다. 상현 씨. 지연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상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지연의 머리카락을 잡았던 손을 놓고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지연은 여전히 상현의 등 뒤를 긁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상현의 피부에 상처를 냈지만 상현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발톱 자국에서 더 큰 흥분감을 느꼈다. 상현은 지연의 얼굴을 꼼꼼하게 살폈다. 붉어진 볼,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쾌락으로 인해 풀려버린 눈빛. 이 모든 것은 상현이 평소에 보던 옆집 여자 지연과는 너무나 달랐다. 상현은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매료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이혼녀, 밤에는 뜨거운 욕망을 품은 여자.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이 상현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지연 씨 옆집에서는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상현의 말에 지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입가에 맴도는 웃음은 관능적이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상현 씨는 저의 어떤 모습이 더 좋아요? 지연의 질문에 상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지연의 몸을 탐닉하며 그녀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고 싶다는 욕망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다시 지연에게 키스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욱 격정적인 키스였다. 지연은 상현의 키스를 받아들이며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의 뜨거운 욕망으로 인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상현은 지연의 몸을 더듬으며 그녀의 속옷을 벗겼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지연은 상현의 몸을 자신의 몸에 바싹 밀착시켰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상현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상현은 지연의 뜨거운 몸에서 느껴지는 쾌락에 이성을 잃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평범했던 일상에 찾아온 짜릿한 일탈, 그 중심에는 이중적인 모습을 한 옆집 여자 지연이 있었다. 상현은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지연의 몸은 상현의 손길 아래서 마치 부드러운 찰흙처럼 녹아내렸다. 상현은 그녀의 몸을 구석구석 탐닉하며 억눌러왔던 욕망을 해방시켰다. 지연은 상현의 이름을 부르며 격정적인 신음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상현의 쾌락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들은 이미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몸과 신음소리에만 집중했다. 상현은 지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살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상현에게 묘한 중독성을 안겨주었다. 그는 지연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그녀의 몸을 더욱 거칠게 탐했다. 지연은 상현의 거친 행동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에게 더 깊이 파고들었다. 상현 씨 더.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상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상현은 지연의 다리를 들어올리고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지연은 신음소리를 지르며 상현의 등 뒤를 꽉 움켜쥐었다. 상현은 그녀의 손톱이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더욱 맹렬하게 그녀의 몸을 탐했다.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어 격렬하게 움직였다. 땀과 열기로 가득 찬 방 안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상현은 쾌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평범했던 옆집 여자와의 금지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짜릿한 쾌락. 상현은 이 모든 것을 즐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지연은 상현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몸은 상현의 것과 엉켜 있었다. 상현은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은 이미 쾌락으로 인해 몽롱하게 풀려 있었다. 상현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똑같은 쾌락을 보았다. 그녀 또한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다. 상현은 지연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 씨 괜찮아요? 지연은 상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상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그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상현의 몸은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는 것 같았다. 상현은 다시 한번 지연의 몸을 탐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 밤은 상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뜨거웠던 밤이었다. 상현은 지연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시간은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꿈이었을까? 그의 몸에 남아있는 땀 냄새와 지연의 손톱 자국만이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상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지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의 퇴폐적인 여인이 아닌 평범하고 순수한 옆집 여자 그대로였다. 상현 씨 어쩐 일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직했다. 어젯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던 신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상현은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너무나 다른 두 모습에 상현은 혼란스러웠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상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현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지연과 한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현은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연이 이혼녀라는 사실만 알았지 아이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는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 씨 아이가 있었어요? 지연은 상현의 물음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상현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상현은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상현 씨 저는 아이를 키워야 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의 편견.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이 젊음뿐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밤의 세계로 발을 들였다고 고백했다. 상현은 지연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어젯밤 지연을 그저 일탈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평범한 어머니였다. 상현은 지연의 이중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반성하며 지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연에게 연민과 함께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상현은 지연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젯밤에 뜨거웠던 쾌락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죄책감과 연민이었다. 상현은 지연을 그저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자신을 경멸했다. 그는 지연의 이중적인 삶이 아이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더 이상 그녀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을 향한 욕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욕망은 이제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닌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으로 바뀌고 있었다. 상현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은 어젯밤보다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아내의 등장에 상현은 당황했다. 아내는 상현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상현은 대충 둘러댔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내는 상현의 겉옷에 묻은 묘한 향수 냄새와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이게 뭐야, 여보? 당신 누구 만났어?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지연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쾌락에 취해 이성을 잃었던 자신,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던 지연의 슬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상현을 덮쳐왔다. 말해봐, 누구야?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내는 상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상현은 아내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상현의 머리는 이미 혼란에 빠져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현 씨, 저기 아이가. 지연은 상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지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질투로 이글거렸다. 아내는 상현을 거칠게 밀치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 여자구나. 옆집 여자.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아내는 지연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다.
상현은 아내의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의 고함 소리에 지연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상현은 파국의 전조를 느꼈다.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자신의 이기심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현은 아내와 지연의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고함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웠다. 지연은 문을 열어 아내와 마주했고 상현은 두 여자의 눈빛에서 읽을 수 없는 감정들을 발견했다. 아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고 지연은 체념과 함께 슬픔에 잠겨 있었다. 상현은 이 모든 파국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아내는 상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상현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일탈은 결국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 상현은 텅 빈 집에서 혼자가 되었다. 아내가 떠난 자리에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려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며칠 후 상현은 지연의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사를 간 것 같았다. 상현은 지연에게 연락할 방법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방법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네를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상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의 삶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이웃이자 어머니였고 밤에는 뜨거운 욕망을 품은 여자였던 그녀. 상현은 그녀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현의 억눌렸던 욕망을 해방시켜 주었고 동시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세월이 흘러 상현은 더 이상 지연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와의 추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가끔씩 밤이 되면 낡은 노래방을 찾아갔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상현은 지연과의 뜨거웠던 밤을 회상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그때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상현은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지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상현의 욕망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텅 빈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지연과 같은 여자를 만나 새로운 일탈을 꿈꾸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